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일기가 불순한데 그래도 오늘 저 비가 오면 미세먼지를 집안 청소하듯이 싹 청소가 된다니까 그래도 밉지는 않네요. 가을 단풍은 저 비에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또 겨울이 금방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합창단에서 음성 공양한 노래도 참 불교 음악도 많이 진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창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왕에 박수 치는 것 봉사자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 합창단 박수 소리보다 봉사자한테 더 크네. 이따 밥 줄 거다 그 말이지. 웃자고 한 소리요. 오늘은 불현듯 부처님 비유경에 있는 말씀이 오는 길에 떠올랐습니다. 불교는 중도론을 주창을 하죠. 중도론. 중용하고는 다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양극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도 아니고 쾌락주의자도 아닌 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리가 그러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뭘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는 가르침이 있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오늘 우리 입시생들과 마음속에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우리 발언문에도 저 발언문은 저 지필자가 열애사사입니다. 현담 스님이라고 이어령 교수가 젊은 시절에 70년대에 현담 스님 시를 보고는 100년에 한 명 만나기 어려운 시인이다 그랬다. 지금 옥석을 가리자는 건 아닌데 숨겨져 있는 보물이 지금 열애사 계신데도 잘 몰라보더라고요. 굉장합니다. 스님 시가. 70년대에 썼던 시는 내가 몇 편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원효암에 살며 또 봉천동이라는 시 있다. 내가 봉천동에 또 한때 70년대에 조금 살았거든요. 그때 함께 운집에서 살았던 우리 또래의 스님들 또 조금 후배 스님들이 함께 살 때 전부가 다 시를 쓰고 있는 스님들이어 가지고 굉장했어. 나도 한때는 시인 되려고 했었다.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나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우리 붓다지에는 글을 꼭 한 달에 한 편씩 쓰는 것은 대필자 없이 제 스스로의 한 달 그달의 소유를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기 하면 스스로 맑고 깨끗이 살펴보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결국은 착하게 살고 잘 살자는 거예요. 오늘 합창단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불현듯 어거스트 영화 생각이 났어. 음악가인 기타니스트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나 그 영화의 배경으로 비춰볼 때는 그저 순간적으로 눈이 맞아가지고 짝이 되었는데 그 장인들 뿐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졌는데 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낳았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 시설에다가 보내고 죽었다고 표현했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유전자가, DNA가 또 핏줄을 속이지 못하는 것, 또 전생의 인연으로 그렇게 온 것,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음악가가 되는데, 그 아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듣고 승화시키고 그것을 기타에다 담는 그런 영화가 어거스트라는 영화가 있어. 본이도 있겠지만 안 본이가 있으면 한번 다운받아서 보면 오늘 합창단의 노랫말이 굉장히 와서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건 서론이요. 이제 그건 현장에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야명조소라는 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야명조소. 새 이름이 야명조소요. 닉네임이 밤야자 밝을 명자, 새조자 집 지을 소자. 이 밤이 새고 나면 꼭 집을 지어가지고 살 것다고 그러는데, 뻐꾸기도 집이 없다며. 나무 둥지에다 미리 알라놓고는 그 다른 새가 먹여서 키우는데, 그 인접한 곳에서 끊임없이 뻐꾹 해가지고 어미인 것은 일깨워주고 각인시켜 놨다가 그놈이 다 크면 포도독 하고 날아가고 어미 따라간다는 게 뻐꾸기가. 그런가 하면 까마귀 같은 경우는요, 조류 중에서 보은의 새입니다. 보은의 새. 어미가 새끼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점인데, 새끼가 성장해서 어미가 되면 어미를 봉양하는 게 무슨 새? 까마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미 봉양하다가 청춘을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어미가 어느 시점이 되면 떠나줘. 그 어미 새끼로부터 떠나줘. 새끼도 크면 어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짝을 찾아서 또 그렇게 가계를 이어간다. 그래서 보은의 새. 그것다 대고 까마귀가 무척 솔직하고 담백하다네. 까마귀만 울면 뭔 일이 있다냐, 생긴다냐, 동네에 초상난다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 까치가 울면 소식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초상집 생긴다고 그런 말들도 했었어요. 어른들이 빌미했겠어. 그런데 이 새는 히말라야 그 추운 곳에서 저녁에는 집이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떠는겨. 무서운겨. 겁나는 거요. 당황하는 거요. 배도 고프고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 틀림없이 집을 지을 거라고 한다네. 웬걸? 아침에 동천에 해가 솟아가지고 떠가지고 얼었던 몸이 싹 녹으면 어제 무섭고 겁나고 두려웠던 기운이 쌍그리 사라져 버리고 또 지지배배 또 그렇게 지내다 저녁에 그러다가 평생 그 뻐꾸기처럼 나무 둥지에다 알라놓는 건 아닌가 몰라. 근데 경전에 그런 말씀은 없어. 이게 야명조소라는 새가 어찌 그 새뿐이랴.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그런 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잘 사용합시다. 잘 삽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좀 살피면서 삽시다. 여기 어떤 불자는 말이에요. 참선하러 어디 저 인천까지 간다냐. 이 위에 겨울에 참선 같은 거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양쪽 공간이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방석 하나 깔아놓으면 온풍기 안 틀어졌어도 바닥이 따뜻해. 뭔 말인가 아셨어요?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그랬다.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내 머무르는 곳이 정토요, 정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절에 다니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했으면은 그 정도는 내가 앞장서 가지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야지. 가서 배우는 건 괜찮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선방에 내 다니는 이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는가 몰라. 꼭 사람은 누구고 비교해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닌데 내만한 건 만나기도 쉽지 않소이. 에? 여기는 지금 멍했어. 여기서 안 산다 그 말이지? 응? 한 달이 걸려 그 말이야? 나만한 사람도 잘 없소이. 대답 안 해. 이쪽 얘기. 내만한 사람도 잘 없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IMF 때 열애사 지은 사람이야. 그 야명조소라는 새처럼 사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에서 살 적에 목격을 했고 여러분들도 다 안목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에꼬치가 21일 동안 뽕을 먹고,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잘 못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뽕밭에서 오두개도 따먹었지만 그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키울 때 보면 21일 동안 그놈이 성장하는데 먹고 자고 몇 잠 자고 나면은 씨를 뽑아가지고 지 몸뚱아리를 동글동글 아방궁 짓는다고 감소, 그게 1kg에서 2kg 정도 된다는 씨를 풀어서 재보면 지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누에를 보존해서 번성하려고. 그런데 직녀들이, 직물녀, 옷 짜는 여인들이 그거 뜨거운 물에다 삶아갖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번데기로 먹고 씨는 뽑아갖고 실크라고 한다냐, 비당이라고 한다냐, 뭘 헌디야. 응? 그리고 우리가 누에꽃이 인생은 살고 있지 않는가? 응? 제가 이번 달 우리 잡지, 물론 문서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붓다 TV나 우리 저기에 들어가 보면 붓다지가 전자책으로 지금 금년 초부터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열어보면 나와. 응? 거기에 제가 이번 달 11월 달 글을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근검전략하게 살되 인색한 인생은 살지 말자, 그 제목이야. 근검전략한 것도 오고 인색한 것도 오고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 아니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인색한 것은 아니요. 인색한 것도 근검전략하고 같다고? 근데 요즘은 욕구, 욕망, 욕심은 하늘로 분질 모르고 치솟고, 과거에 살아왔던 삶에다가 이렇게 인생에다가 생활에다가 비교해보면 우린 다 거부장자여. 제가요 며칠 전에 구룡사에 근무했던 종무원 불자가 지금은 구룡사 없고 저 세종시에 가서 사는데, 강화도 고구마를 이렇게 싸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구웠든지 어쨌든지 간에 타지 않게 아주 곱게, 그래서 껍데기가 붕 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갖고 와서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맛있대. 고구마도, 겨울 고구마는 사람이라는 게 훈습으로 젖은 습관이라는 게 순간순간에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찰나찰나에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고구마 같은 것은 인 베킨다고 그러죠. 인이 1년짜리 인이 있어. 한 달짜리도 있고 매달 그때만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기도 한 것처럼, 근데 고구마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겨울만 되면 가난한 어린 시절에 점심 대용으로 고구마를 쪄서 한 사람당 목지를 정해서 주어서 그것을 한 끈이로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이 되면 군고구마는 식사 대용이 아니요. 어렸을 때는 고구마를 삶아서 그걸 주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날마다 겨울에 학교 갔다 오면 큰 집에 할아버지께, 조부님께 인사를 댕긴 일이 있어. 거의 날마다 가면 당신 몫으로 배정받은 고구마 중에 하나를, 가난한 시절이니까 줄 게 없으니까 당신 몫의 점심 대용을 놓아뒀다가 그 많고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제 손에 꼭 쥐어주시곤 했다. 그런데 어쩌다 강화도 고구마를 70이 다 돼가지고 먹으면서 10살 전후로 있었던 일이 떠오를까?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 내가 안 먹는 음식이 몇 개 있다고 한 적이 있어. 기억나세요? 안 먹는 음식. 왜냐하면 식탐만은 어린 것이 가난한 시절에 몽땅 먹고 얹혀가지고 죽다 살은 그 후유증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싫어. 지금도 저는 쑥떡을 안 먹습니다. 쑥떡 맛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 쑥떡을 보면 쑥 넣고 만들었던 보리방아찐 켜로 만들었던 보리개떡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리개떡 먹고 쑥 보리개떡 먹고 얹혀가지고 한 7, 8살 먹었을 때 죽다, 아무도 그것을 안 먹는데, 안 먹으니까 정우 스님이 대소쿠리째 무릎에다 딱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는 그 어린 것이 얹혔다. 그때의 그 쑥 색깔이, 쑥떡 맛있을 줄 알면서도 고색을 보는데 보리개떡 60년 전에 먹었던 거 생각나는 연유는 뭘까? 그것뿐이 아니야. 몇 가지 있어. 미역국도 안 먹어. 미역 냉국은 먹는데 미역 삶은 건 안 먹어. 왜냐하면 50년 전에 통도사에서 지금 제가 주지할 때 썼던 그 주지실책하고 그 뒤에 선빵, 보강전 선빵 지을 때 횟가루에 버무르기 위해서 우뭇가사리 꼭 미역하고 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가마솥에 넣고 팍팍 끓이면 악효질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횟가루하고 섞어서 벽에 붙이면 안 떨어져. 근데 그것을 몇 달을 쑤어대고 나서 그 냄새가 미세하게 미역국 속에서도 나. 안 먹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응용해 봐야 될 게 있어. 음식도 얹혀서 고생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 가슴에다가 내 가슴에다 못 박는 일 해봐라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어.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거둬들여야 원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가 불현듯 오늘 날씨 탓인지 떠오르더라 이 말이요. 준비된 본문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 응? 그런 일들을 비추어 보는데 누에 꽃이 같은 인생 살아 말아.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 응? 그런 인생 살면은, 그러니까 근검 전략한 것을 끌어모으는 수순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 근데 또 하나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물쐐기
물쐐기 인생. 아까는 누에꽃이 인생인데 지금은 물쐐기 인생. 물쐐기. 급할 때만, 다급할 때만 바짝 서두는 거예요. 물쐐기가 민물 새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농촌에서 농사지어 보면 논에 들어가고 일하다 보면 그놈이 와가지고 농부, 지금은 뭐 긴 장화도 신고 하니까 쏠 일도 없고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뭐 그놈들이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종아리를 탁! 물고기 같은 놈은 물쐐기가 한 방 쏘았다면 기절해버려. 황천길이요. 그러면 그놈은 거기서 식사하는 게 아니야. 이제 뜨거운 뙤약볕에 익어가지고 물길 따라서 다음 논으로 가는 물코 있는 데 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떠내려 온다네. 사금사금 익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 허벅지를 종아리를 쏘았으니 인간이 보통이요. 누에꽃이 삶아가지고 실도 뺏쓰는 사람들이 보통이요. 그러니까 삽자루 하나 딱 들고 물코에 가보면 그 물쐐기가 거기 와서 딱 기다리고 있대야. 내려오면 잡수려고. 그런데 농부가 그냥 놓아도 삽자루로 볼태기를 한 대 탁 치면 황천이지. 인생살이를, 자,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야명조소의 형태, 하나는 누에꽃의 형태, 하나는 물쐐기 형태. 그러니까 평상심, 평소에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 오늘 발언문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부처님 제사로서 실실하게 사는 것이지. 다급할 때 물쐐기라는 놈 딱 쏘고 기다리는데 삽자루가 와서 볼태기를 딱 쳐버리면 황천 가는 것처럼 그런 형국으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해가 됐는가 모르겠네. 내가 내년부터는 다 잡아가지고 이제 불교대학도 좀 광고 좀 해가지고 내가 다시 강의를 할까 싶어. 구룡사도 열에서 본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아까 합창단 노래말처럼 나는 좀 느끼고 본다? 그러면 좀 많이 와서들 같이 공부할게요. 어쩔 거예요. 경전 공부도 한번 해볼까? 참선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나를 몸뚱아리를 몇 개를 1100억 화신은 아니더라도 32응신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열반경에 보면 이제 이미 저는 오늘 발언문에서 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 드릴 만큼은 했고 또 지금 이 끝나고 나면 신중기도 해야 되는데 법문 뭐 오래 해갖고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갈 기도 바쁘고. 자, 열반경에 보면 말이죠. 저는 오늘 또 통도사 가야 돼요. 오후에 여기서 바로 점심 주문 공양 먹고 구룡사로 가가지고 참 세상 좋아졌어. 처음에 열애사 지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다. 공항 가는 데는 구룡사가 너무 멀어. 길도 잘 막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갈 때는 열애사 있다가 하면은 길 그렇게 안 막히고 좋겠다. 그러면서 열애사 지을 적에 일정 부분은 제가 공항 가기 좋으라고 위로하면서 지었다고 생각도 되대. 근데 요즘 관악산이 뚫려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후쿠오카 그 정행사 여기 초기에 아학 와서 했던 곳에 제가 그 미륵반과 사유상하고 동자상 한 분 모시고 거기서 큰 법표를 하는데 초청받아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인가 아침 일찍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구룡사에서 1시간도 안 걸려 공항까지.
양재동 그 뒤에서 신호등 하나만 딱 건너면 인천공항까지 신호등 하나도 없다? 아이고, 여기는 신호등 2개나 있어. 지금 내가 오늘 수서역에서 통도사를 가는데 2시간이면 가거든요. 2시간. 여러 군데 쓰는 데는 한 2시간 7, 8분. 2시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1시간 58분 걸리는 고속 전철도 있더라고. 통도사에서 수서역까지. 그런데 구룡사에서 수서역까지 길 안 막히면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세상에. 내가 85년도에 갈 때 논밭대기였고 길도 아닌 길에서 살고 천마법 당에서 살고 불과 30년 사이에 이렇게도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여기 열애사 처음 왕래할 때만 해도 저 3호선 다 안 뚫렸었어요. 자유로도 2차선이었어요. 2차선. 95년도에서 2000년도 그 사이에 길이 넓어지기 시작했지.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 근무 마포에서 할 적에만 해도 2차선. 그래서 여기를 공사할 적에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사할 적에 일꾼들이 일하고 있을 때는 꼭두 새벽에 길 안 막힐 때 와가지고 일꾼들하고 만나고 일 진행되는 거 보고 마포에 가서 근무하고 구룡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다시 궁금해가지고 와서 보고 퇴근 시간 지난 다음에 구룡사를 가고 4년 동안에 구룡사 열애사 댕긴 키로수가 12만 킬로미터였어요. 12만 킬로미터. 그런데 명절 같은 때라든지 이런 때 일 안 오면 일주일이 돼도 여기 코빼기도 안 나는. 그래 아마 여기 아까 대답 맞는 폼새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별거냐 그거지? 별거요. 그렇게 세상은 진화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퇴보하고 있어가지고 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에꽃이 같은 인생이나 물저기 같은 인생이나 또는 야명조소 같은 새처럼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며, 고등동물이라며, 최고라며. 그래서 오늘은 내가 권합니다. 어거스트 한번 그 영화 꼭 다운받아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려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랴. 사람 몸 받기 무지하게 그것도 경쟁률이 높다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열애사 같은 절이 참 일산 신도시에 신도시도 아니시 뭐 벌써 90년대 벌써 근 30년 다 돼가. 여기도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허기야. 하루의 길이가요. 하루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요. 1시간의 길이가 1666km. 1분의 인생 길이가 27.75km요.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하루라며. 응? 그건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길이도 우리는 몇 살의 세상을 떠났고 지금 몇 살이라는 게 그것을 지구 길이 환산으로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끝에 가서 4만 킬로미터를 곱해버리면 내가 살아온 인생 길이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10km, 100km 또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서가지고 자동차 싹 하고 달리는 거 보면은 뭐 100km도 안 놓았는데도 막 슥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자동차는 시속
100km도 그렇게 빠른데 지구는 시속 1666km예요. 1666km. 그것을 4분, 1분, 2분, 3분, 4분으로 나눠보면 111km. 4분의 111km를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못 느끼고 있을 뿐 아닌가요? 그러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금방 간다? 금방. 나 지금 이 나이를 동의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해야 될 노출됨. 여러분들은 나이 인정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언제 그렇게 먹었디야? 폭포거네. 자, 부처님 세상 만나기 참 어려운데 우리 만났단 말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중령 대령 20명 스님들을 지금 현역들입니다. 현역들을 제가 함께 인도를 경유해 가지고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에까지 갔다 왔는데 순례 갔다 왔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정우 스님이 온다고 해서 난 꼭 기다렸다고 생각 안 해. 정우 스님이 함께 오는 스님들이 대한민국 군인 60만 군인들의 속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군인 스님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유럽 가는 것을 일정을 뒤로 미루고 기다렸어요. 기다려주셨어. 근데 그 스님이 저거 30몇 년 인연이 있지만 그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그 미소는 만금짜리지만 천금 만금짜리지만 매력 있는 미소 그 미소를 목격하면요 업장이 싹 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다고들 그럽니다. 참 매력 있는 스님이시고 순수한 스님이시고 선지식인 것은 분명한데 스님이 그날만은 한 1시간 대화를 하는데 제 손을 거의 놓지 않으셨어요. 놓았다가 또 잡고 또 놓았다 또 잡고 그건 뭐예요? 고맙다는 거죠. 고맙다. 그런데 스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포인트는 유럽에서 어떤 불자가 1억 불이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돈을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주시겠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요. 유럽에다가 불교 센터를 건립해 주십시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정중히 거절하고 사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럽은 지구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물질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잘들 살고 있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어진 곳인데 새삼스럽게 여기에다가 전을 피워갖고 딴 살림 차릴 거 뭐 있냐. 내가 유럽에 오면 인연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내 머무르는 곳에 와서 법회 같은 거 참석하고 인연 맺는 것은 괜찮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느냐. 꼭 그러고 싶거든. 인도나 태국 같은 불교 국가 이런 데다가 그 돈을 주시면 나도 앞장서서 동참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두 번째는 참 우리나라 요즘은 비행기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비행기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죠. 그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델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서는 몽고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환승하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데일리에서 승선 거부를 했어. 안 태워드렸어. 그래서 인도에서 동경으로 가가지고 동경에서 몽골을 들어가신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이야기.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기독교 한국 선교사들이 나를 한번 뵙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났대요. 몇십 명을 몽고에서 만났는데 첫 일성이 뭐라고 한 줄 아네? 개종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더라네. 달라이 남아 보고 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했대야. 그 얘기는 왜 하실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건 법사,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 중령, 대령까지 있습니다. 중위에서부터 대령까지 있는데 그 스님들한테 너는 거짓 말하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빼앗기지도 말아라. 빼앗기지도 말아라. 우리가 안 좋으면 지금 한 생애를 세세서 저는 전생에도 내가 이렇게 관해 보면 망상인지는 몰라도 전생에도 스님이었다. 다음 생에는 열반에 들으라고? 다음 생에도 저는 스님으로 다시 길을 걸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25살 때 벽안 노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한번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해드린 적이 있죠.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여라. 이 시대 불교는 이 사유의 바람에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해라. 구습을 타파하라고 했고 내가 극단도 만들고 그랬는가 몰라. 지금 마틸다 하고 있다. 빌리 엘리에트 끝났고 시카고는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고 그 극단에 제가 설립자예요. 근데 몰라. 보석이 여기 옆에 가까이 있는지를 몰라. 그게 벽안 노스님이 25살짜리한테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제가 한 50쯤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으면 한 25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고 내가 나를 한번 소급시켜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사회에 진출해 갖고 돈 벌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서 지금보다 더 출중한 사문의 길, 출가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다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응? 부처님 법이 좋지 않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전 부처님 제자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출가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더러는 지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 척박한 땅 오지에 가가지고 스스럼 없이 차라리 양치기를 해서 살지언정 좀 더 내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지금도 용수섬 치고 있다.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아마 그쪽으로 안 가겠냐 그런 말이요. 우리 달력 봐봐. 달력 보면 지금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내년 달력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진 작업 뉴욕 원각사 사진은 원각사 30만 평의 이모저모를 찍었던 사진 가지고 지금
넘겼고 거기는 멀리 보내야 되니까 우리 달력은 이제 12월 동지 전에 나와도 안 주더라고. 동지 때 오면 주려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까 말을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숫자는 좀 줄이려고. 어떤 집에는 뭐 각 방마다 걸어놓고 응접실에 걸어놓고 어떤 집은 가니까 화장실에도 걸려 있더라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달력은 카렌다는 걸어만 주면 최고의 염가의 홍보책자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그 돈이 누가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금 올렸던 것 가지고 재배분해 가지고 만든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달력을 여러 개씩 집에다가 걸어놓을 일은 아니다 싶은데 어쩐가 동의하는가 모르겠네.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해버리면 두려운 마음 안 가지고 살아. 그러나 인생을 겁내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가 어렵대요. 정우 스님은 근간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몇십 개씩 팔굽혀펴기라도 안 하면 골반이 자꾸 틀어져. 가부좌를 들고 앉는 것도 불편해.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의자 생활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고 자동차로 이동거리가 많아도 그렇고 그런데 걷고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하고 그 다음에 계단 밟기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몸이 제대로 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지. 어쩌냐고도 사진 작업하면서 방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일어나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관이 이제는 구족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경 오늘은 그래도 뭐 내가 자료를 지금 보지 않아 가지고 안경을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안 썼거든. 지금 들고만 있지 안 썼어. 그런데 눈도 그 좋던 눈이 또 아무리 눈이 좋다고 근시 원시 난시가 X선 적외선 우주선 감마선이 눈에 보여? 육안은 안 보여. 감지 못해. 없어. 있어.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귀도 나는 귀가 커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나이 조금 먹어도 멍멍한 소리 덜 들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을 건데 잘 안 들리면 손 하나 더 대잖아요. 보조장치. 그것도 안 되면 또 하나 꼽잖아요.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근시 원시 난시. 그게 구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인간은 인지 작용에 의해서 보조장치를 구현해 가고는 있지만 저도 지금 이쪽에 어금니 하나 빠지고 이쪽에 어금니 3개 빠졌다. 아직 윗니빨이 돼가지고 못 끼워넣었어. 그거 잇몸이 되살아나야 되고 큰 수술을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해야 된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뭘 하나 걸었어.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우 스님은 스스로는 어순이 둔해진 것을 느껴. 중추신경이 마비된 사람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지금 20살, 30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은 동지적 견해에서 지금 같이 공감하자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건 제가 야명조소나 누에꽃이나 물새기 같은
형국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기관이 6기관이 또 6가지 이런 인연들을 우리는 왜 절실하게 원해야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치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이 자기 몸을 수술대에 올려놓은 심정으로 이 얘기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죽음이 진정 무서워지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짧은 인생을, 짧은 삶을, 내 생활을 볼 수 있으면 어찌 이 세상을 함부로 살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본래 4번 주 일요일 날 오기로 했었는데 그날은 다른 일정 때문에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그날 못 오는 건 저 소임자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뭐 일요일에 온다더니 왜 안 오냐 또 이러지 말고 미국 갑니다. 내가 가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회의도 있고 그 지금 와공들이 기와언지로 간 와공들이 일을 마치는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하여튼 내가 오든 안 오든 있든 없든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세요. 마치 통도사 떠나서 34년을 구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면서도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듯, 또 통도사 가가지고 주지소임 등등 보느라고 몇 년 동안 내려가 있었지만 구룡사나 열애사를 떠난 적이 없듯, 이 경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인정하면서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